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팽잉입니다. 혹시 저희 펀치 드렁크 무비의 박찬욱 감독 편이나 헤어질 결심 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편에 이어 이번 방송도 박찬욱 감독과 관련한 작품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저희 크루가 애정하는 감독인 만큼 세계가 사랑하는 박찬욱 감독, 이번 방송에서 다루어 볼 영화는 바로 올드보이인데요. 사실 이번에 올드보이를 다루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올드보이가 개봉한 지 2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인데요. 올드보이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그러면 영화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방송을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이입니다. 네, 이렇게 패널분들을 소개하였으니 이제 명작 토파보기 올드보이 1부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올드보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 인생 영화를 말해보라 라고 하면 바로 저는 올드보이가 인생 영화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 사심이 가득 들어가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혹시 찰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저번 헤어질 결심 방송을 들으신 분이라면 다 아실 텐데 저는 박찬욱 감독 영화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감독님의 모든 영화를 다 정말 좋아하는데 올드보이도 당연히 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던 게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그랬어요. 오? 이거 촛불인데요? 다 보죠, 그래도. 그쵸. TV에서도 다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봤었는데 그때 되게 너무 충격받았었고 어린 마음에. 그렇죠. 근데도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었지만 이 영화를 계기로 영화를 대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고 태도가 좀 더 진중해졌다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 딱 한 작품만 뽑아보라고 하면 저는 올드보이를 뽑을 만큼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찰리님이 중3인가 고1 때 보셨다고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작품을 봤거든요. 근데 왜 놀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찰리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너무 공감이 갔고,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사심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쵸. 근데 또 그만큼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수능 끝나고 약 1년 반 전에 봤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이 유명했던 장면이 올드보이였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영화들을 보고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명작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런 스펙타클과 묵묵함이 공존할 수 있는지. 맞아요.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애 영화라서 방송이 너무 사심 방송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편파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들 올드보이를 정말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에서 올드보이에 대한 패널분들의 상당한 팬심이 드러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작 토파보기 올드보이 1부에서는 올드보이를 전반부, 중반부로 나누어서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부에서는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에 이어 연출뿐만 아니라 영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영화의 전반부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요. 찰리님, 올드보이의 전반부 내용은 어떤가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주인공 오대수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납치되어 감금됩니다. 지긋지긋한 군만두만을 먹으며 그가 할 수 있는 건 텔레비전을 보는 게 전부인데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뉴스를 통해 자신이 아내의 살인범으로 지목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오대수는 탈출을 위해 한쪽 구석을 젓가락으로 파는데요. 하지만 감금 15년을 맞이하는 해 어이없게도 15년 전 납치됐던 바로 그 장소로 풀려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반부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드보이의 전반부 어떻게 보셨어요?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나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출들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영화의 초반부는 거의 오대수의 나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대사는 만약에 당신이 비 오는 날 공중전화 앞에 있다가 보라색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를 만나게 되면은
나는 당신이 텔레비전과 친해지기를 권하고 싶다. 이 대사거든요. 보라색 우산을 쓴 남자는 이유진이잖아요. 그쵸. 그 사람 만나면 뭐 피해라, 싸우라, 아니면은 뭐 잘못을 빌어라. 이것도 아니라 그냥 텔레비전과 친해져라. 이 대사 하나에 오대수가 미지의 사람에게 당했다라는 상황 설명이랑 오랜 기간 갇혔다는 시공간에 대한 설명, 그리고 TV로 바깥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는 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이렇게 오대수의 나레이션이 단순한 설명을 위한 대사를 넘어서 영화의 시공간을 형성하는 데 정말 영화적인 대사라고 느껴져서 박찬욱은 역시 대사를 정말 잘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맞아요. 그럼 혹시 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처음에 이제 오대수가 방에 갇힌 다음에 이제 15년 후에 그 머리가 길고 그 입을 벌린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그 장면이 그 오대수의 약간 감정이 너무 묻어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상 깊었고, 또 그 가스가 나오잖아요, 방 안에. 근데 그 가스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 쓰러진 오대수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이앵글로 약간 환풍기 같은 데서 내려온 듯한 그걸 찍었는데, 약간 그게 좀 CCTV 같은 그 구도의 생각도 들고, 그래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잘 썼죠. 맞아요. 찰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오대수가 풀려 나와가지고 옥상에서 어떤 남자랑 네네. 마주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 오대수랑 그 남자가 서로 내가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만 살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인상 깊었는데, 맞아.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난 후에 생각해보면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맞아요.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서 조금 이따 죽으라고 하고, 그 오대수가 그 맞아요. 아저씨한테 자기 얘기 끝나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제 헤어질 결심 방송에서도 약간 주구장창 약간 부르짖었던 감독님 특유의 유머. 그니까요.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잘 맞아요. 완전 저도. 제 취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레이션도 웃긴 거 맞아요. 그 맞아. 젓가락으로 구멍 파면서 마지막에 나가는데 52층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이거 너무 진짜. 웃겨가지고 이런 나레이션에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최민식의 연기도 진짜 미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드보이에서 인상 깊게 보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독특한 타이틀이잖아요. 시계를 연상시키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타이틀이 진짜 신선하면서 특이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 패널분들은 타이틀 어떻게 보셨어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 타이틀 시퀀스가 독특한 영화들을 그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드보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사실 올드보이 줄거리가 복수를 당한 오대수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이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망각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시계를 부각시켜서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흥미로웠던 점이 그 화면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나오는데 그 스태프의 이름이나 뭐 배우들 이름 옆에는 맞아요. 디지털 그 맞아요. 시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그런 뭔가 장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올드보이가 국내 최초로 이 타이틀 시퀀스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연출자를 섭외한 영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초이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배급사 로고가 뜰 때부터 특이한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여기서부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영화들이 되게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헤어질 결심에서도 모우필름 로고가 뜰 때부터 약간 총격 소리가 첫 장면에 해준 총격 연습 장면에 맞아요. 이어지잖아요. 감격스럽다. 그래서 이 영리한 장면 전환이 정말 좋았었는데, 올드보이에서도 크레딧이랑 타이틀부터 영화의 내용을 암시할 수 있는 디테일들이 있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타이틀부터 살펴볼 수 있는 이 박찬욱 감독의 미친 디테일, 또 그러면 박찬욱 감독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장센이잖아요. 특히 이 초반부 오대수가 감금된 방에서 유난히 그런 요소들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혹시 초반부에서 기억에 남는 미장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액자 그림 정말 좋아하는데요. 맞죠. 네. 그 액자에 이제 웃어라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라는 대사가 적혀 있는데, 그 문구가 미국의 시인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 고독의 한 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시 액자 하나도 그냥 걸지 않는 박찬욱 감독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액자 속 웃는 사람의 얼굴과 오대수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닮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 초이님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오대수의 감금방이 진짜 사람이 정말 미쳐버리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막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홀로 시간도 모르고 시대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나름 TV도 있고 나름 창문 모양도 있고 맞아요. 그 창문 너무 모양이었어. 창문 맞아요. 모양이야. 그 창문 보셨어요? 뭐 있는지 밖에? 아니요? 풍차 있지 않아요? 맞아요. 푸른 들판에 맞아요, 풍차 맞아요. 있고. 진짜 웃김. 어. 어이없어서. 그니까요. 그리고 막 글도 쓸 수 있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맞네. 많아요. 그래서 오대수가 15년씩이나 뭐 여차저차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감금방이 나름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오히려 좋아. 그렇죠. 네, 혹시 그럼 콘님은 기억나는 미장센 있으신가요? 그 솔직히 이제 박찬욱 감독님 영화 하면 그 벽지 디테일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뭐 미도집도 그렇고 우진집도 맞아. 그렇고 그 벽지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쵸. 모텔도 그렇고. 근데 오대수의 그 감금된 방 안에 있는 벽지는 약간 저는 좀 잘 맞춰진 퍼즐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좀 수수께끼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게 그 방 안에 뭔가 붉은색과 녹색이 좀 대비가 심하다? 영화 전반에서도 그렇고 그게 약간 감금된 방에서부터 미장센이 정말 잘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것도 되게 초반부에서 좀 미장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청각적으로 신경을 긁는 소리들 이렇게 예민하게 들릴 수 없는 소리들이 예민하게 들리게 함으로써 오대수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신경적으로 예민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약간 청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미장센으로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극한에 몰린 맞아요. 사람. 예민해지면 진짜 별게 다 예민해지는 그런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초반부 올드보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군만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볍게 질문 하나 드리고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은 만약에 이 15년 동안 딱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무엇을 드시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왜 하필 군만두였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원작에서는 다양한 중화 요리를 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15년 동안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 질문이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먹지? 그래서 베이글이랑 그릭 요거트 중에 계속 고민하다가 베이글은 조금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약간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건강식. 건강식. 그러면 찰리님은 혹시 생각해 보신 음식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질문이 제일 준비하기 쉬웠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진짜 평생 라면만 먹고 살라고 해도 살 수 진짜요? 있거든요. 진짜요? 우와. 진짜 라면만큼 맛있고 싸고 배부른 음식이 없거든요. 맞죠. 최애라면 뭐세요? 맞아요. 최애라면? 딱 하나만 고른다면? 딱 하면. 평생 하나의 라면만 라면. 먹어야 한다면? 신라면 하겠습니다. 역시 클래식. 클래식이 베스트. 클래식이 베스트죠. 그래서 저는 살 안 찌고 몸에 좋은 라면이 꼭 나왔으면 제로 라면? 제로 라면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로 치킨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콩국수 먹을래요. 오, 왜냐면 맛있겠다. 뭔가 면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면은 탄수화물이잖아요. 네네.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아. 단백질이 들어있는 콩국수. 음. 콩국수를 먹을래요. 근데 만약에 설탕이랑 소금 아니면 김치 없다? 그것도 그러면 힘든데? 조금 곤란해요. 많이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거는 곤란해요. 그럼 콘님은 한 가지 음식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닉네임이 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아. 밑값을 해야 되니까 옥수수를. 근데 옥수수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네. 해서 한국인은 또 밥심이니까 네네. 차라리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 국밥을 먹겠습니다. 어떤 국밥? 속 편하게 콩나물 국밥 아. 먹겠습니다. 건강하네요. 좋은데요? 건강하네요. 근데 왜 하필 저희 군만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짜장면 짬뽕을 시켜 먹고 서비스로 온 군만두를 저도. 준 게 아닐까. 괜찮네. 괜찮은데요? 그리고 뭔가 짜장면 짬뽕 먹었다고 하면 되게 잘 먹었네 이런 느낌인데 군만두 먹었다고 하면은 맞아요. 뭔가 부족한 느낌?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남은 거 그냥 주는 느낌? 저도 약간 초이님 의견에 동의하고 또 약간 군만두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사이드? 군만두만 이렇게 주문해서 먹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뭔가 그냥 오대수를 진짜 대접도 안 해주고 그냥 제대로 식사도 안 챙겨주고 사이드 먹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나의 좀, 연출이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영화 올드보이 초반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번 봤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올드보이를 또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이어서 올드보이 중반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님,
올드보이의 중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풀려난 오대수는 한 일식집에서 미도란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미도와 대수는 서로에 대한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대수를 감금한 자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대수는 15년간 먹던 군만두로부터 단서를 찾아내 자신이 감금됐던 곳을 알아내고 마침내 우진을 마주합니다. 우진은 대수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바로 자신이 대수를 가둔 이유를 5일 안에 밝혀내면 스스로 죽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수는 이 이유를 알기 위해 5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중반부 줄거리까지 들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올드보이 중반부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초이님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영화의 대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특히 중반부에 오대수가 이유진이 자기를 반대편 아파트에서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를 깨닫고 찾아갔을 때 이유진이 이런 대사를 해요. 복수시면 건강에 좋다. 너도 해봐라. 처자식을 잃은 고통 이런 거 다 잊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복수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까?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걸?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이게 복수 뒤의 허무함 그리고 이유진과 오대수 모두의 결말이었다는 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15년 동안 자신의 죄책감이나 고통이 트리거가 돼서 복수에 온 신경이 가 있는 채로 살잖아요. 근데 그 복수가 끝나고 나면 내가 살아왔던 이유가 없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꾹꾹 담아놓은 대사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콘님은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저는 미도가 그 에버그린이란 사람이랑 화상 채팅을 하는 네네네. 장면이 인상이 맞아요. 깊은데 이 장면이 정말 화면 안에 정말 치밀하게 복선을 많이 깔아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반부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더 넓은 감옥에서 잘 살고 있냐 약간 이런 에버그린의 대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금된 곳에도 나왔지만 군만두를 먹으면서 계속 찾아다니고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약간 더 넓은 감옥을 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대사 정말 잘 짰다 대사가 미쳤어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찰리님 혹시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세요? 이거 너무 별거 아닌 장면인데요. 그 오대수가 이제 그 오달수한테 녹음 테이프를 받아갖고 네네. 와가지고 그 집에서 재생해보잖아요. 근데 네. 그때 테이프 틀자마자 나오는 첫 말이 밉지만 참아 죽일 수 없는 놈. 죽이는 걸로는 부족할 만큼 미운 년. 이라는 대사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대사가 너무 맛깔나요. 진짜 맞아요. 맛깔나고 또 감독님 그 유머에 치였던 포인트였고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또 이렇게 천천히 생각해보면 또 되게 시적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인상 깊게 남았던 대사였고 그리고 또 별거 아니지만 그 오대수 친구가 에버그린 신상 알아냈다고 맞아요. 오대수한테 전화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데 이름이 수대오예요. 그니까요?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이런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그 유머들이 너무 좋고 또 영화의 약간 험악한 맞아요. 분위기와 대조되는 이런 썰렁한 개그들이 너무 좋아요. 약간 그 썰렁한 개그인데 그 박찬욱 감독님이 진심인 것 같은 게 너무 맞아요. 그 부분이 치여서 전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유머 코드가.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반부에서는 대수가 우진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추격전? 심리전 느낌이 강해서 저는 좀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진을 찾았지만 자신의 가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복수를 바로 하지 않고 미도도 구하러 가는 거 보면서 나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반부에서는 모든 배우들이 각자 독보적인 매력을 선보이잖아요.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패널분들은 배우들의 연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화 처음 시작했을 때 최민식이 유지태가 신인 배우라서 믿지 못했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유지태가 아닌 이우진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안 거예요.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 유지태도 진짜 대단한 게 이미 최민식은 당시에 거장 배우였잖아요. 근데 그 배우와 호흡을 맞출 정도였으면은 유지태도 초반부터 정말 심상치 않은 배우였다. 이런 거. 되게 깡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깡이 맞아요. 좋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콘님은 인상 깊었던 연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 전반적으로 최민식 배우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쵸. 사실 이 오대수란 인물이 감금돼 있어서 그런지 구어체가 아니라 자꾸 문어체를 네, 쓰잖아요. 맞아요. 뭐뭐 맞아요. 했다, 뭐뭐 했다, 일기처럼. 맞아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쵸. 잘 못 살리면 이게 뭐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걸 너무 잘 살려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감독님이 실제 영화에서 그런 문어체를 많이 쓰신대요. 아, 그래요? 말할 때 오. 자기 말투가 약간 문어체라고 오. 하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네요. 네,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강혜정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그때 강혜정 배우가 올드보이 촬영 당시에 22살이었다고 하는데 진짜. 진짜 안 믿기고 또 그 어린 나이에 당시에 신인이었기도 하니까 좀 연기에 욕심이 많이 들어갈 법도 한데 과하거나 부담스러운 부분 하나도 없이 되게 군더더기 없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했던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강혜정 배우 올드보이 이후에 그 연애의 목적이나 웰컴 투 동막걸 같은 영화 보면 진짜 연기 잘하고 맞아요. 진짜 잘하는데 잘해. 요즘에 연기 활동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맞아요. 아쉽고 또 그때 행보만 보면 진짜 장차 대배우가 될 인재였던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린으로 돌아왔으면. 음.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 강혜정 배우의 얼굴이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진 얼굴이 흔하지 않은데 얼른 저도 스크린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약간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강혜정 배우가 이거 오디션 보러 갔을 때 실제로 사시미 칼을 맞아요. 구해서 맞아요. 들고 갔다고. 그래서 그게 아마 박찬욱 맞아요. 감독이 뽑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배우들의 연기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올드보이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장도리 씬이잖아요. 워낙 명장면이 많지만 이 장면은 올드보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패널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찰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되게 그 오대수가 살아온 그 고독했던 15년을 좀 대변하는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대수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를 하면서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긴 복도에 비유해서 그 복도를 좀 죽기 살기로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대수가 어떤 마인드로 감금방에서 15년을 버텼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도리 씬이 원래 원테이크로 찍을 생각이 없었대요. 맞아요. 원래는 여러 가지로 화려했던 효과를 넣으려고 했는데 최민식 배우가 너무 녹초가 되어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 그 박찬욱 감독님이 액션의 화려함을 부각하지 않고 최민식과 오대수가 겹쳐 보이는 처절함과 고독 이러한 그런 피로감을 드러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원테이크로 찍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영화를 큰 스크린에서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뭔가 오게티들이 살짝살짝 진짜요? 보이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알아요? 그 오대수 등에 칼 꽂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칼이 그냥 가만히 있고 오대수만 움직여요. 진짜요? CG였던 맞아요. 그리고 아. 그 오대수가 그 엘리베이터 열리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뒤에는 안 꽂혀 있어요. 진짜? 맞아요. 은근 오게티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막 깡패들이 다 같이 덤비는데 막 차례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덤비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 맞아요. 그건 좀 티가 나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신이라고 맞죠. 생각합니다. 진짜 맞아요. 엄청난 시도였던 것 같아요. 리스크 맞아요. 감수하고 다 했던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도리 씨를 이야기하니까 올드보이의 촬영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특하고 되게 신선한 기법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는 촬영법이나 편집법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앞선 그 장도리 씬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 장도리 씬이 측면에서 이제 달리로 찍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달리가 오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니까 오대수랑 카메라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대수가 이렇게 막 싸우면서 같이 이게 잘 이동을 하다가 점점 지치는 게 이제 카메라의 움직임에도 담긴 것 같아서 좀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장도리 씨 이전에는 갑자기 점잡혀가 이렇게 찍히다 약간 그게 되게 띠띠띠띠 들고. 만화적인 표현도 있는 것 네. 같아서 그 장도리 씬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저는 지금 봐도 세련된 신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카메라 이동이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이라고 느껴졌는데 예를 들어서 초반부에 젓가락 사이로 카메라가 이동해서 오대수 얼굴을 비춘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폐교에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 후반부 얘긴데 오대수가 이유진과 누나의 근친 상간을 발견했을 때 깨진 창문 사이로 이렇게 눈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엄청 빠르게 지나가면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유진의 펜트하우스에서도 거울에 비친 이유진을 보여주다가 뒤에 있는 오대수를 비칠 때
그럴 때 카메라 이동들이 뭔가 부산스럽지는 않지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된 카메라 이동이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각 상황마다 어울리는 앵글과 구도를 매우 적절하게 배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그 화면 색감과 질감 또한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질감이 잘 느껴지고 녹색빛이 도는 화면 질감이 나는데 이 올드보이 촬영 감독님인 정정훈 감독님은 그런 질감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1부에서는 올드보이의 전반부, 중반부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패널분들과 제 최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프로니까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올드보이의 후반부 줄거리를 비롯해서 영화와 관련한 다양하고 독특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들어주세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배우 유지태가 맡은 역할 이우진의 테마 OST죠. Cries of Whisper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작 토파보기 올드보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나왔던 OST가 너무 좋네요. 앞서 예고했듯이 2부에서는 먼저 올드보이 후반부 줄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어 볼 텐데요. 그렇다면 초이님, 올드보이의 후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대수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단서를 찾아 나갑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기억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고등학생 대수는 우진과 자신의 친누나가 사랑을 나누던 장면을 보고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진의 누나의 죽음으로 내몰았는데요. 우진은 누나의 복수를 위해 대수의 딸 미도가 성인이 될 때까지 대수를 가두고 최면을 통해 자신의 딸과 사랑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대수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스스로 혀를 자르고 우진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후 대수는 최면술사를 찾아가 자신의 기억을 지워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을 찾아온 미도와 마주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이렇게 올드보이 후반부 스토리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레전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올드보이 후반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서도 인상 깊으신 장면들 있으셨나요? 저는 단연 우진의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영화 속 모든 우진의 질문들의 실마리와 복선이 풀리고 오대수와 관객이 그토록 원하던 진실을 알게 되는 그 시퀀스였던 것 같고 되게 속이 시원하면서도 찝찝하고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오대수가 미도의 성장 과정이 담긴 앨범을 푸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 바로 뒤에 미도가 그 천사 날개를 달고 아무것도 몰라서 파닥거리는 쇼트로 이어지는데 그 날개가 영화 초반부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오대수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날개 달고 파닥거리잖아요. 그게 겹쳐 보여. 그게 맞아요. 겹쳐 보이면서 진짜. 오대수가 딸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그 날개였던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주먹이 입으로 들어갔어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하면서 봤던 이러면서 맞아요. 봤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혹시 콘님은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그 앞서 말한 최민식 배우 연기가 너무너무 돋보였다고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뽑아보라면 그 이제 이우진 펜트하우스에서 이제 직접 혀를 자르는 장면. 너무 잔인해. 사실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게 박찬욱 감독의 특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직접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컷의 설계를 따라서 관객들이 그거를 상상하고 좀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그런 연출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혀를 직접 자르는 걸 보여주진 않지만 가위를 클로즈업해서 자르고 맞아요. 오대수의 눈을 엄청 크게 맞아요. 가까이서 잡고 그 다음엔 뭐 오대수의 뒷모습을 잡고 약간 이런 식으로 관객들에게 좀 굉장한 소름감을 끼치는 그런 연출을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대수가 보여주는 그 처절함이 아, 내가 개가 진짜. 되면 개가 된다. 이러면서 맞아. 진짜 그 장면에서 약간 입틀 막 했어요. 아, 진짜로. 아, 그니까요. 표가 부르고 맞아요. 진짜 연기가 미쳤어. 진짜 숨이 턱턱 막혀요. 맞아요. 혹시 초이님은 인상 깊었던 장면 있으신가요? 인상 깊었다기보다는 뭔가 쓸데없는 상상력인데 그 대수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게 그 미용실 동창? 미용실 하면서 맞아요. 그 사람의 무릎이잖아요. 네. 근데 진짜 쓸데없는 상상인데 그 오대수 동창 미용실이 헤어질 결심에 홍산호의 여자친구 미용실이었다면? 오, 대박. 그러면 어땠을까 하는 정말 쓸데없는 상상력이 돌아서 근데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쓸데없지 않은데요? 재밌다. 약간 초이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뭐지? 약간 좋네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이 올드보이랑 다시 돌려봤는데 정말 다르더군요. 그저 상상이었던 걸로. 미용실 하니까 사실 그 무릎 장면도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무릎이 클로즈업 되잖아요. 그 장면 이후로 과거의 기억이 시작되는데 이거 정말 변태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해서 그 문 열고 들어오는 여자애가 그 수아랑 똑같은 배우가 나오는 거 아세요? 똑같이 지금 소름 돋았어요. 똑같은 배우예요. 수아? 그러니까 그 우진의 누나 이름이 수아잖아요. 맞아요. 그 미용실에서 누가 우산 이렇게 접고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배우랑 똑같아요. 진짜요? 그건 몰랐어.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다시 소름 보면서. 돋았어요. 되게 지금 진짜 너무 영화가 너무 치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치밀해. 그 윤진서 배우인데 그 배우가 맞아요. 신인 배우니까 안 유명하니까 아, 사람들도 거의 몰랐던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근데 저도 다시 보면서 뭐야 뭔가 얼굴 익숙한데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봐야겠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렇게 후반부 인상 깊은 장면들까지 나눠보았는데요. 그 올드보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대수와 미도의 관계잖아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또 이 결말을 스포 당하고 보셨는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결말 스포 당하고 봤거든요. 그래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밝혀질까 궁금해하면서 봤었고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친상간이라는 이런 요소를 한국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시절에는 더욱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박찬욱 감독의 실험 정신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찰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워낙에 예전에 봐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안 당하고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그 후반부에 보라색 상자 안에서 미도 사진이 나왔을 때 진짜 너무 놀라고 경악을 했었고 또 실제로 박찬욱 감독이 이 파격적인 소재가 정말 한국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태민식의 근심 어린 걱정을 어차피 몰랐잖아요. 오대수는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 진짜 진정한 상남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되게 우리 사회에 흔히 불문율로 여겨지는 그런 금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담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지니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코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 저도 본 지 좀 됐는데 이제 아마 스포를 안 당하고 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찰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도의 어린 사진부터 현재 미도 사진이 나오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뭐야? 너무 턱이 충격적이야. 빠진 줄 알았어요. 제 턱. 맞아. 내가 뭘 본 거지? 약간 그 느낌. 맞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약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도 연상시키고 맞아요. 그 감독님도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 좀 이렇게 결합을 시킨 점이 굉장히 인상 깊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초이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저도 결말은 모르고 봤어요. 그리고 저는 오대수가 근친상간임을 알면은 사랑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미도를. 그러니까 그쵸. 마지막에 체면 써가지고 다 잊으려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근친상간이 되게 조금 금기시 되는 소재잖아요. 근데 원래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을 되게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영화 되게 맞아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박쥐에서는 친구의 아내라든지 아니면 뭐 아가씨에서는 동성애라든지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쉬쉬되는 그런 소재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했지만 그래도 극찬을 받는 이유는 그 날것의 욕구들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세련되게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역시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스로 혀를 자르고 오대수는 최면술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기억을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약간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최면에서 사라진 것은 대수일까요? 아니면 몬스터일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대수는 정말 기억을 잃은 것인지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대수는 잊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오대수가 웃는데 이 웃음이 그 오대수가 복수를 처음 결심할 때, 그러니까 감금방에 있었을 때 벽에 걸려있던 웃음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이 작품의 해설이 인류는 구했지만 자신은 구하지 못한 예수의 웃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미도는 구했지만 자신은 구하지 못한 오대수의 웃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당연히 오대수가 기억을 잃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라진 게 기억이 남은 몬스터가 아니라 그냥 기억이 없는 오대수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체면이 끝나고 오대수가 눈 한복판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도가 다가와서 뭐 둘이 이렇게 껴안는 장면이 나오고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오대수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그걸 되게 길게 비춰주거든요. 근데 환각 속에서 걸어 나간 게 몬스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약간 몬스터의 발자국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남은 건 몬스터, 그러니까 기억이 있는 오대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찰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기억 안 잃었을 것 같아요. 그쵸.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대수 정말 어떻게 살까요? 기억을 잃었어도 잊지 않았어도 저는 결국은 해피엔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자신의 딸과 사랑을 하겠어요. 참 이게 좋은 결말일 수는 없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패널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말 한마디 때문에 15년 동안 갇히게 되고 오대수와 같은 복수를 당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대수가 이러한 복수를 당할 만큼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찰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네. 만약에 if. 저는 솔직히 진짜 분노에 휩싸여 살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성격이 좀 제 감정이 우선인 편이라서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이래요. 저도 사람이니까 네네, 그렇죠. 제 잘못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하려면 한 30년은 같이 있어야지 않을까. 득도하겠는데요? 맞아, 득도를 해야지 뭔가 이게 체념하고 해탈하고 받아들이는 경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영문도 모르고 갇혀 있는다? 이러면 진짜 저도 오대수랑 비슷하게 그냥 막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그걸 풀면서 방 안에서 그런 걸 풀면서 살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게 우선 제가 15년 동안 갇혀 있으면은 오대수처럼 노트 한 40권은 쓰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누구한테 잘못했지? 막 이러면서 인생을 되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말 한마디잖아요. 이게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오대수는 진짜 딱 한 명한테 말했잖아요. 맞아요. 걔가 다 퍼뜨린 거고. 맞아요. 그 너무 오대수 좀 억울했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유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을 망친 근원이 그쵸? 오대수였으니까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무기력한 사람이라서 그냥 풀려나면은 풀려난 거에 감사해가지고 복수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대수의 죄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대수의 죄는 우진의 말처럼 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건데 소문의 근원지인 거는 맞으니까 저는 응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 복수를 당한다면 일단 억울하고 화도 나긴 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풀려난 거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좀 체념하고 대수처럼 이렇게 막 복수한다고 막 나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대2로 나는. 대수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오대수가 이 정도로 잘못한 건가? 이런 복수를 당할 만큼?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이유진의 대사를 좀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뭔가 모래알이든 맞죠. 바위 덩어리는 어쨌든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게 뭐 대수가 잘못의 크기가 얼마나 됐든 어쨌든 누나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원인이 대수한테 있으니까 이유진한테 어차피 똑같았을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올드보이 후반부까지 전체 줄거리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충격적인 스토리와 결말을 가진 작품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 올드보이에 대해서 톱파보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올드보이는 스토리 자체도 대단한 영화이지만 그 못지않게 훌륭한 요소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올드보이에 대해 보다 본격적으로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드보이를 이야기할 때 이 몰입감 높은 OST를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OST를 들으면 듣자마자 영화 속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패널분들은 이 올드보이 최애 OST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올드보이에서 미도의 사랑해요 아저씨라는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더 라스트 왈츠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전주부터 시작되는 쓸쓸한 음률이 듣자마자 그냥 다 불쌍해 약간 이런 생각이 절로 떠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찬욱 감독 영화 속 모든 음악들을 다 너무 좋아해서 영화별로 사운드 트랙을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서 그냥 쭉 듣고 할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클래식 애호가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드보이에서는 그 왈츠 음악을 많이 쓰셨고, 신도랑 금자씨에서는 거의 다 바로크 음악을 쓰셨고, 박쥐에서는 칸타타풍 음악을 많이 쓰셨는데, 근데 그 음악들이 진짜 다 영화랑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미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또 음악적으로도 그냥 모든 방면에서 완벽한 육각형을 그리고 있는 감독이. 찰리님 너무 사심 섞인 거 천냥이죠. 어쨌든 너무 저도 근데 좋아합니다. 인정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진 테마인 크라이스 오브 위스퍼를 가장 좋아하는데 이거 약간 변형한 버전이 Farewell My Lovely 이건데 눈물 나올 것 같아. OST 팀이면 마지막에 시작하는 게 나 기억해줘야 해. 맞아요. 알았지? 하고 시작되는데 이 들을 때마다 울컥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 버전은 마지막에 유지태가 흥얼거리는 버전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우진이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혹시 초이님은 최애 OST 있으신가요? 저는 후반부에 이유진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막 정장을 입으면서 나오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Dressed to Kill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Dressed to Kill이 브라이언 드팔마 1980년대 영화인데 이 내용이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 여성의 인격이 나오면 옷을 바꿔 입고 살인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예요. 재밌겠다.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이랑 그 제목이랑 너무 찰떡이 아닌가. 왜냐면은 이유진이 오대수한테 복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뭐 옷을 입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인상 깊었던 OST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콘님은 최애 OST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진짜 너무 고민이 고민돼요. 됐거든요. 아까 찰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OST가 너무 좋아서 맞아, 다 맞아. 하나만 맞아요.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맞아요. 거예요. 진짜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제 사심이 섞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 대수와 미도가 군만두 먹으면서 이제 중국집 찾아다니러 다닐 때 삽입된 그 더 서처라는 곡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박찬욱 감독이 굉장히 영화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OST 대부분 제목이 다 영화 제목에서 제목, 나왔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 더 서처가 이제 수색자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조금 사심이 있어서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OST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올드보이의 주옥 같은 명대사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패널분들은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으신가요? 초이님 있으신가요? 아까도 한 번 언급됐던 것 같은데 그 대사 있잖아요.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놈이어도 살굴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왜냐면 오대수가 감금방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처음 들은 대사이잖아요. 그리고 복수가 끝난 뒤에 최민술사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 문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 대사로 오대수는 복수의 처음과 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수미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짐승만도 못한 오대수에도 살걸림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가장 남는 대사인 것 같아요. 그럼 콘님은 최애 대사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이유진이 한 대사 중에 그 오대수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이 대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수의 시작이 어쨌든 대수의 말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보여준 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복수를 끝낸 우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누나랑 난 다 알면서도 사랑했어요.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대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이 대사 직후에 우진은 스스로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대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대수를 평생 고통 속에 살게 만들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이 마지막 한마디까지 우진이 계획하에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이라는 사람. 저도 이거 진짜 고르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진짜 좋은 대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유명한 대사들을 다 제끼고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진이 대수한테 왜 이우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 유지태 얼굴 안 나오거든요. 그냥 목소리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옷 입는 장면이랑 이렇게 시계 차는 장면이랑 목소리만 나오는데, 그냥 그 목소리에서부터 오는 이우진의
관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저는 너무 소름 돋았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했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드보이의 OST랑 명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또 올드보이 하면 재밌는 비하인드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저도 또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패널분들은 올드보이 재밌는 비하인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올드보이 비하인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칸 영화제인데 그 원래 칸 영화제가 월드 프리미어를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 칸 영화제에서 최초로 이제 개봉을 하는 거죠. 공개를 하는 거죠, 영화를. 근데 이 올드보이는 한국에서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2004년에 초청받아서 심사위원 대상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우리 이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 이렇게 한국 아, 영화사까지. 진짜. 한 획. 그래서 한 획을 그은 영화잖아요. 어쨌든. 한 10획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인정. 되게 두껍게 한 획을 그린 200포인트 200포인트. 근데 이제 올드보이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쳐주지 않는 거죠. 아 너네 개봉했어 한국에서? 근데 뭐 어쩌라고. 아. 그냥 와. 너 영화 너무 좋으니까 와 이거죠. 그래서 초청 받고 또 원래는 비경쟁 부문으로 초청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경쟁 부문으로 바뀌었대요. 그게 초청 정말 부문. 좋았으면. 근데 또 이제 거기서 심사위원 대상까지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 이후로 그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되게 높아졌고 지금까지도 이 기생충 이전에는 올드보이가 있었다. 맞죠. 그렇죠. 원조입니다. 맞아요. 저는 그 이게 올드보이 비하인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유튜브에 맞아요. 그 3시간 맞아요. 정도 게 있어요, 메이킹 있어요. 영상처럼. 맞아요. 사실 그게 좀 본지 좀 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그 이제 미도가 지하철에서 대왕 개미 환각을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CG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CG가 아니더라고요. 맞아. 다리만 플라스틱 아니에요? 몰래 무슨 되게 탈 같은 거 네, 만들어 그거를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게 그 지하철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되게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에 그게 남는 것 같습니다. 아마 CG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싸니까 맞아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약간 미술팀이 좀 많이 어,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박찬욱 감독도 진짜 좋아하기도 하지만 류성희 미술 감독이나 조영우 음악 감독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이 세 감독이 모인 첫 영화예요. 의미가 깊네요. 그니까요. 근데 이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류성희 미술 감독은 류승환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의 추천으로 그리고 조영우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라서 맞아요.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의미가 깊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감독이 처음 모인. 맞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이건 처음 알았던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약간 최초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게 올드보이가 박찬욱 감독이 40세에 만든 영화라는 게 저는 안 믿기는 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젊었을 때 만든. 그러네요. 그래서 와 진짜 천재인가? 확실히 그 젊은 패기와 네네.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감독 치고 40세면 되게 젊은 거니까. 맞아요. 아 그리고 비하인드 하니까 또 생각났던 게 혹시 그 올드보이 원작 동명 소설을 가지고 이렇게 각색해서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올드보이 원작에서는 복수 이유가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복수 이유가 뭐냐면 그 대수 역할을 맡았던 친구가 약간 되게 학교에서 인싸인데 그리고 네. 우진은 약간 인싸가 아닌 친구였는데 그 가창 실기 때 우진이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 보고 대수가 울어서 복수했대요. 오. 뭐죠?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그 자신의 치부를 들킨 치욕스러움에 그것 때문에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각색 진짜 잘했다. 각색이 진짜. 그 이제 감독님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 오랜 시간 갇혀 있고 복수를 한다. 약간 이 컨셉만 가져왔지. 이게 원작이 아닌 그냥 맞죠. 완전히 그냥 다 갈아엎어버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담이지만 그 복수를 하게 된 계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감독님께서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생각이 다 나셨대요. 진짜. 천재인가? 30분 안에. 그 30분 안에 생각이 다 나셔가지고 그렇게 쭉 쓰셨다고 해요. 천재신 걸로.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올드보이 비하인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패널분들은 혹시 이 올드보이 제목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올드보이가 그 동창생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그 어쨌든 우진과 그 대수가 동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좀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둘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액면가만 보면 그리고 또 실제 나이도 그쵸? 차이가 많이 그쵸, 나죠. 네. 그렇죠. 그 유지태 배우가 굉장히 앳된 얼굴로 나오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뭔가 이 올드와 보이 약간 이 대조적인 느낌이 담기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최민식이랑 유지태 배우가 14살 차이라고. 많이 나네. 생각보다 더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올드보이에서 올드에 초점을 맞추면 오드의 이야기, 보이에 초점을 맞추면 이효진의 이야기 이렇게 된다는 게 진짜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달랐던 게 우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15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누나를 잃었던 고등학생 시절에 머물러서 누나의 복수만을 위해서 달려오잖아요. 오로지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그냥 올드보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우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약간 좀 앳된 얼굴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보이에 초점이 맞춰진. 되게 소년미가 묻은 얼굴. 그 시간에 맞아. 약간 갇힌 느낌? 네. 저도 좀 말해보자면 대수와 우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면은 그 대수 얼굴 반, 우진 얼굴 반 나오는 이 분할 화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이 올드보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수에 비해서 우진이 얼굴이 앳된 것 또한 그 제목인 올드보이를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패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영화 올드보이가 20년째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이 근친상간이라는 주제는 한국인들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주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영화 팬들은 올드보이에 매료되었을까요? 저 말해보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박찬욱의 영화들은 뭐 친구의 아내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금기의 사랑에 빠진 이들이 죄의식을 느끼고 구원을 바라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갈등이 사건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원론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을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기의 소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객에게 전해지는 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찬욱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서사적으로 이만큼 풍요로울 수 있는 영화는 드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진짜 앞서 말했지만 이 OST, 대사, 미장센 모두 저는 감격스럽거든요, 사실. 이런 근친상간이라는 금단의 요소를 잊어버리게 하는 연출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매료되었다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혹시 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앞선 두 분의 이제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올드보이가 사실 호불호가 되게 심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파격적인 소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건 맞지만 그만큼 뭔가 불호인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박찬욱 작품인 만큼 굉장히 좀 영화 전체적으로 넘쳐 흐르는 이 미장센 그게 정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OST와 그 배우들의 열연까지 정말 한 군데에 모여서 너무 조화롭게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뭐 기존의 한국 영화들 그리고 흔히 저희가 평소에 접하는 그런 한국 영화들과는 너무 독보적인 그런 차이를 보이는 영화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드보이는 박찬욱의 어떤 그런 미장센이나 던지는 메시지들이나 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박찬욱을 각인시킨 첫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은 많이 흥행을 못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충격요법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호불호가 갈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역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영화 역사에 가지는 의미가 너무 남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100년 뒤에도 계속 언급될 그런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2부에서는 올드보이의 후반부 줄거리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패널분들의 사심 가득한 다양한 생각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 올드보이에 대해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펀치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영화 올드보이에 대한 본인의 최종평과 함께 각자 별점을 매겨볼까요? 먼저 찰리님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이제 드렁크고요. 별점은 9점 드리겠습니다. 약간 깐깐한가요? 좋습니다. 9점 드리겠고 한 줄 평은 15년간의 처절한 복수 후 밀려오는 15년치 허망함. 좋습니다. 네, 그럼 콘님 별점이랑 최종평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도 드렁크고요. 저도 일단 9점 하겠습니다. 한 줄 평은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 속 판도라 상자 생각합니다. 다들 평론가야. 네, 그러면 혹시 초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점이고요. 당연히 드렁크입니다. 그리고 제 한 줄 평은 지향점은 같지만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 구원과 복수. 맞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방금. 대단한 한 줄 평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드렁크고요. 별점은 10점이고요. 이번 온더풀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10점 주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제 한 줄 평은 알면서도 사랑한 영화입니다. 진짜 가슴이 미어져요. 그 우진의 그 아. 질문에 답을 하셨네요. 그러면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올드보이에서 가장 유명한 OST죠. 더 라스트 왈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저씨. 네,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명작 토파보기 올드보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20년째 사랑받고 있는 영화 올드보이. 패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왜 사랑받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는 오대수는 영화 속에서 악행에 자서전했습니다. 몇 권씩이나 말이죠. 그만큼 오대수는 수많은 일들을 대충 수습하기에 바쁜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행의 자서전을 쓰는 장면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인생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그 전에 오감을 자극하는 영화 올드보이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팽잉, 패널의 찰리, 초이, 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